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낮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3도, 구미 25, 안동 24.6, 포항 22.8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대구 경산 7국의 건조경보가 구미 영천 등 경북 1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이 대구 12도 등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20도 등 13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의료관광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대구도 의료관광객의 양과 질을 높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를 찾는 의료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4천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는 9천 명, 올해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관광객 2명면 중형차 한 대 수출과 맞먹는 부가가치가 난다지만 대구는 아직 미용이나 건강검진 같은 단순 환자가 많다는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가벼운 건강검진은 인원 위주의 환자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중증 환자 위주로 가야지만 수익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역 20여 개 관광회사와 의료기관 위주로 환자를 모집하다 보니 한계가 뚜렷했는데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보험사도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지금까지 금지됐던 의료관광 광고를 허용하면서 대형 병원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보험회사가 가지는 그런 신뢰성이라든지 안정감을 통해서 더 많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대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의료산업 육성에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조치들이 대구의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대구는 김부겸 예비후보를 단수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예비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때 단독으로 신청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새누리당 경상북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권오을 박승호 후보가 경선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권오을 후보와 박승호 후보는 경선 일정 연기도 안 되고 TV토론회 합동연설회까지 무산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경선 후보 사퇴뿐이라면서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경선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사퇴함에 따라 경선 일정은 모두 취소될 수밖에 없게 됐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추가 공모 가능성은 낮아서 새누리당의 경상북도지사 후보는 김관용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청도군수 예비후보인 김재근, 이기환, 이승률 후보가 후보를 압축하지 않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합의를 해와 3명 모두 경선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도군수 후보 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치러지고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봄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과속 개화가 빨라져서 냉해와 늦서리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매년 꼭 이맘때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어서 과수농가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배나무 가지마다 색깔이 검게 변한 열매. 정상적인 열매를 찾는 게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해 4월 꽃눈이 나오는 개화 시기에 저온 현상이 나타나 배와 자두, 복숭아 등 다양한 종류의 과수가 피해를 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복숭아나무 꽃눈을 일일이 살펴봅니다.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저온과 늦서리 피해가 우려되자 피해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상주의 배재배 단지 등 경북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실제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들쭉날쭉한 기온은 사람뿐 아니라 과수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 기온 상승으로 과수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4, 5일가량 앞당겨지고 있어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개화기에 설이나 냉해 피해를 입으면 결실률이 낮아져 수확량이 감소하고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냉해 피해, 서리 피해. 이 두 피해가 농민들에게는 아주 참 결정적인 타격이다.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태운다든지 바람을 분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그 서리가 내리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희석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리 피해는 오후 6시 기온이 10도일 때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날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임모 씨 사건과 관련해서 계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 250여 건이 재판부로 접수됐습니다. 진정서들은 지난해 10월 임 씨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접수된 것으로 대부분 임 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임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자신의 체벌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면서 풀려나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 453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것은 191건으로 2010년 129건, 2011년 136건, 2012년 180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의 50%는 친부모에 의한 것이었고 칠곡 사건처럼 계모나 계부에 의한 학대는 4.1%였습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전화는 대구가 2012년 2,605건에서 지난해 4,353건으로 67% 급증했고 경북은 2,598건에서 3,906건으로 50%가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치인 27%에 비교해 심각한 수준으로 주로 폭행, 협박, 공갈, 추행 등이 많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북구의회는 도시철도 3호선 칠곡역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역성에 맞지 않는 칠곡이라는 명칭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역명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고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도시철도 3호선 305호역의 명칭을 구암역 또는 함지역으로 대구시에 요구했지만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305호역은 칠곡역, 306호역은 구암역으로 확정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5만 7천여 명의 실업자가 발생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 5천여 명, 36%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경북의 실업자는 4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8% 줄었습니다. 고용률의 경우 대구는 57.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올랐고 경북은 62.2%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대구의 혜성병원이 적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법정 인력 기준과 시설을 3년 연속 맞추지 못한 달서구 혜성병원 등 전국 1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혜성병원은 응급실 담당 의사가 상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래 환자를 함께 진료해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엿새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기능경기대회는 오늘 오전 경북기계공고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치러집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